요즘 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corporate shared value입니다. 공유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공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같이 함께 계속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웰리스는 하나의 융합적인 CSV 활동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제품이 아닌 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는 뭔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 아까도 지금 권원아 선생님도 뭐 지적하시기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 즉 융합된 솔루션을 받는 대상이 과연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신뢰성이 있느냐. 지금은 햄릿형 소비자들이 들끓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즉 소비자가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는, 내가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소비자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술은 점점 단일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소비자 선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소비자들은 뭐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국가 트렌드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는 에비던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형 솔루션도 결국은 에비던스 베이스여야 될 것이다. 그 에비던스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까 권원아 교수님 말하는 웰리스의 다양한 지표들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그런 솔루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에는 역시 뭐니 해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벽이 있다고 한다면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벽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공간을 만드는 그곳, 그 주체는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연 나갈 수 있는 이 벽을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이 웰리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들기만 떠들고 결국 그 많은 혜택은 다른 나라가 먼저 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심각한 국가적인 어떤 우리 위기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가지 얘기로 가지고 저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를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 어떤 날 많이 죽고 어떤 날은 많이 안 죽나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날에 잘 안 죽는데, 특별한 날이라는 게 무슨 뭐 크리스마스다, 뭐 우리로 따지면 추석, 설, 명절, 각자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잘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웰리스를 실현하는 게 한 주요 실현 어떤 액트로서 건강 행동을 다들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 만드는 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소비자원의 정윤희 선임 연구위원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리스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아마 앞으로는 뭐 큰 화두가 될 거고 그거에 의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집안 또는 한 국가, 세계 전체가 노령화된 건강하지 못한 어떤 우리 실버기 체험들 때문에 큰 어떤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도 중요하고 과학적인 입증, 또 산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소비자의 가치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웰리스가 무엇이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세대 간의 차이 10대부터 90대까지 이 웰리스는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집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최근에 그 요양원 시설을 다니게 됐습니다. 한 20년 더 간절염을 앓으시고 그 외에 많은 병들을 가지고 계세요. 집안이 장수 집안이다 보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요양센터가 생겼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물론 우리나라 이제 노인 요양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저희 어머님이 중증은 아니어서 요양센터를 가시지만 출퇴근으로 제가 그동안 하는 돈이 한 40만 원이 되고 국가가 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해줍니다. 한 3등급이신데 이 요양보험이 150여 명의 돈이 내는 요양보험비로 한 노인분을 해결해 준다고 해요. 요양보험이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어떨까요? 제가 잠시 이제 이 건의를 받고 우리나라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뭐 아까 발표하신 분 몇 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보면 그 65세 미만의 인구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의료비를 가져가는 부분이 4.2배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급속하게 노령화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GDP 성장률의 노인의 어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현재 80, 60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10대, 20대, 30대 분들도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일이겠죠. 저는 지금 50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비자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한 인식을 전 세대가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키크나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을 때 현재는 그냥 막연하게 좀 돈이 있으신 분은 아까 그런 훌륭한 데 가서 케어받고 오시고 그냥 없는 분들은 뭐 당내 먹고 다니는데 건강 왜 중요하지 하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가버리면 먼 훗날 국가가 짊어져야 할 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을 공유했었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었을 때 소비자들이 웰니스를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또는 식품영양학적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람이 발전이 되겠죠.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을 때 되는데 아직 그 니즈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냥 약간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일이 아닐까. 전체가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윌리스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 급식을 할 때 지역사회에 급식 지원을 합니다. 애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좀 더 뭐 생애 주기별로 그냥 건강검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정보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주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걷기만 해도 예를 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메소드를 개발하고 또 돈이 더 많은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걸 해주는 다양화되고 계층화되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갔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도 노령화 생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 현재는 2시간 정도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저의 삶의 질도 갱년기에 플러스 부모의 공경 때문에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 문제로 점점 커지겠죠. 인구의 20, 30%가 도움을 줘야 되는 계층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웰니스라는 오늘 이제 그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은 정부 보건복지부가 또는 정부 전체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 지자체부터 먼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50대부터라도 건강, 흡연 금지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패턴이라든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또 지금 젊은 분들도 다이어트만 한다고 너무 많이 안 드셔서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뭐 영양결핍, 체중결핍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 거 좀 똑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주어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정확히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산업은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이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몸에 좋다고 하면은 뱀도 드시고. 근데 정보가 부족하면 안 돼요. 자, 나트륨을 제가 최근에 저감한 운동본부에 기여하고 소비자로서 그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에 업체나 기업이 뭘 기준을 만들고 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이 뭐 짜게 먹는 게 뭐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해버리고 소비자의 기호가 안 바뀌니까 뭐 저염 간장, 저염 고추장, 뭐 저염 김치, 저염 뭘 만들어도 그게 팔지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와 이런 걸 현장기부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웰니스가 왜 중요한지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정확히 잘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또 그거에 맞는 기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 웰니스 산업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웰니스 실현의 또 하나 방법은 교육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토론은 우리 알코올을 마주하면 행복해 하시는 이중근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중근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부의 정책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나이 들어서 내가 아프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마 웰니스에 대한 것도 관심이 이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건강수명하고 기대수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수명이 1세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약 14조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진짜 9988234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건강하게 국민들을 오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아까 우리 김우선 박사가 발표한 것처럼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 아니면 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각 부처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작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 성과를 어디선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총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